A가 다음 것 같고 B가 다음 것 같을 때 저 식을 AB가 나오게 만들라는 얘기죠. 일단 AB가 나오게 만들 때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값들 안에서 AB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지수에 이렇게 플러스 1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3의 2x 제곱 플러스 1이란 이 식은 3의 2x 제곱에 3의 1제곱을 곱한 거겠죠. 이게 A인 거예요. 식에서는. 그럼 3의 2x 제곱은 3분의 A가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정리하고 B는 18의 x제곱인데 18과 똑같은 수인수가 없기, 똑같은 배수가 없기 때문에 18을 좀 찢어봅시다. 18은 2가 하나, 3이 두 개. 거기에 x제곱. 이렇게. 그럼 이게 지수법칙상 내려오면 2의 x제곱 곱하기 3의 2x제곱이 되죠. 얘가 B예요. 아까 위에 썼던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3의 2x제곱은 3분의 1이랑 같다. 이게 3분의 1이랑 같죠. 2x제곱 곱하기 3분의 a는 b. 따라서 2의 x제곱은 이게 넘어가면서 양변을 나누게 되니까 역수가 곱해져서 a분의 3b. 이 정도 정리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식을 다시 63은 7 곱하기 9죠. 7 곱하기 9. 7 곱하기 9에 일단 쓸게요. 그럼 얘는 4 곱하기 7에 7이 공통인수인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얘는 2 곱하기 7에 x제곱. 그러니까 지수법칙으로 내려줍니다. 그럼 9의 x제곱 곱하기 7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 곱하기 7의 x제곱 위에는 2의 x제곱 곱하기 7의 x제곱. 그럼 분모 분자에 모두 다 7의 x에 곱해져 있으니까 7의 x제곱은 약분이 될 것 같아요. 남은 건 9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 분의 2의 x제곱인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좀 손을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가 3의 2x제곱인데 이 3의 2x제곱은 3의 제곱의 x제곱으로 봐도 괜찮죠. 지수법칙상 얘네들은 곱하라 배웠으니까. 이렇게 썼더니 이건 9의 x제곱을 써도 괜찮겠네요. 9의 x제곱이 이렇게 표현돼요. 3분의 a로. 여기 있는 분모에 9의 x제곱 대신에 3분의 a를 집어넣고 여긴 4의 x제곱이죠. 얘는 2의 x제곱이에요. 그럼 4의 x제곱 만들려면 이걸 양변을 이렇게 제곱하면 되지 않을까? 지수법칙. 지수 분배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4의 x제곱은 원래는 2의 x제곱이 제곱이지만 이 x와 이 제곱은 서로 자리를 막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의 제곱의 x제곱, 4의 x제곱은 a제곱분의 9b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요 뒤에 마이너스 a제곱분의 9b제곱 분자는 이거 그냥 갖다 쓰면 되죠. a분의 3b. 자, 이러고 이제 이 분수를 간단히 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쓰면 좀 그렇잖아요. 간단히 해볼 필요가 있는데 복잡한 분수예요. 번분수라고 표현하는데 원래는 이거 좀 이어서 계산이 지저분하거든요. 분자 나누기 분모여야 되는데 나누기 뒤에 있는 항이 이게 다항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계산이 짜증나요. 뭐 통분까지 해야 돼. 그럴 바에는 이 방식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복잡한 분수가 복잡해진 이유가 실제로는 이 a랑 여기 있는 3과 여기는 a 제곱 때문에 복잡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a랑 3과 a 제곱을 동시에 지우기 위한 어떤 수나 문자를 분모 문자에 직접 이렇게 같이 곱해도 상관이 없을 듯해요. 이렇게. 그럼 뭘 곱하면 좋냐면 a, 3, a 제곱을 동시에 없애려면 3a 제곱을 분모 문자에 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도 3a 제곱을 이렇게 곱하겠죠.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2, 3과 2, 3은 약분되고 a 곱하기 a 제곱, a 세제곱이 남고 마이너스 이렇게 약분하면 a 제곱에서 그러니까 a 제곱이 지워지죠. 3만 남아요. 3이 여기 분배되면 27b제곱. 분자는 여기 a 지워지고 여기 a 하나 남죠. 그럼 3a에 3b를 곱하면 9ab. 이게 최대한 간단하게 한 거네요. 더 이상은 간단히 줄였거나 약분시킬 것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x의 30제곱이 3의 40제곱보다 작도록 하는 만족하는 정수 x의 값 중에 가장 큰 값 구하랍니다. 이거 숫자를 일일이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수의 값 중에 가장 큰 값이에요. 정수니까 여기 무수히 많은 숫자가 존재할 텐데, 근데 그 중에 일단 x 값 중에 가장 큰 값이니까 작은 값 말고 큰 값 있죠. 여기 마이너스 1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 숫자 어차피 작으니까. 0도 괜찮아요. 0은 어차피 이 숫자 작으니까. 1도 괜찮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부터죠. 2를 집어넣었어요. 2의 30제곱, 4의 40제곱. 얘는 확실히 작아 보여. 왜냐면 밑이 3보다 작은데 지수도 40보다 30이 작기 때문에 이 2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작아질 것 같죠. 3도 될 것 같아. 어차피 3의 30제곱이 3의 40제곱보다 작긴 할 테니까. 근데 문제는 4예요. 4가 되냐 안 되냐야 사실은. 4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 4가 된다면 5는? 이때부터는 5를 30번, 3을 40번 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확실히 알겠는데 이 다음부터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럼 누가 제일 큰지, 3이 제일 큰지, 아니면 4인지, 아니면 5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숫자인지를 알 방법이 지금으로는 직접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 법칙을 그래서 괜히 배우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지수 법칙 배우는 이유. 얘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수 법칙상 x와 3이 밑이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밑이 다를 때 쓰는 지수 법칙을 떠올려야 돼요. 밑이 틀리지만 지수라도 같게 만들 수 있는 상태를 떠올려야 돼요. 밑은 잘 모르겠고 밑을 같게 만들기 힘드니까 지수라도 같게 만든다면 30과 40은 같은 지수는 아니에요. 근데 둘이 공통된 약수인 10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x의 30제곱 얘를 x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0으로 3의 40제곱은 3의 4 곱하기 10제곱으로 왜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얘는 x 세제곱에 10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얘는 3의 4제곱에 10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이걸 이제 좌우로 써봅시다. 얘를 x의 세제곱에 10제곱 3의 4제곱에 10제곱 똑같은 10제곱이잖아요. 이거 어차피 둘 다 양수인 건 확실하거든. 지금 최대값 찾는 거니까. 둘 다 양수인데 양수가 이쪽이 더 커요. 10제곱해서 두 양수를 10제곱해서 오른쪽이 더 크다면 10 접하기 전에도 오른쪽이 더 컸을 거라는 얘기죠. 따라서 x의 세제곱이 3의 4제곱보다 작아지기 위한 요 세제곱 밑에 있는 x의 가장 큰 값 구하는 건데 x 세제곱이 이건 81이죠. 그럼 여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가장 큰 값은 얼마예요? 4는 되겠죠. 근데 5는 안 됩니다. 5 집어넣으면 125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안 되겠죠. 그럼 x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4가 정답이다. 자, 2번 봅시다. 2번도 딱 보니 그러네요. 아까랑 비슷한 케이스죠. 5의 제곱에 100제곱으로 바로바로 바꿔 쓸게요. x의 세제곱에 100제곱. 얘는 4의 4제곱에 100제곱 이렇게 돼요. 따라서 5의 제곱보다 x 세제곱이 크며 4의 4제곱이면 256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조건상 쟤를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겁니다. 자연수값 모두 찾는 거예요. 뭐부터 돼요? 얘는 25고 5의 제곱은 이게 3부터 되겠죠. 2는 안 되잖아요. 자연수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3부터 지면 27이라 x는 3부터 돼요. 4 되고요. 5의 세제곱 125 되고요. 6의 세제곱 216 됩니다. 근데 7의 세제곱 이건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 x는 3, 4, 5, 6 이렇게 4개의 값을 갖게 됩니다. 106번 x, y, z가 2대 4대 3의 비율을 갖죠. 숫자가 2, 4, 3일 수도 있지만 비율값이니까 4대 8대 6, 4, 8, 6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x, y가 존재할 텐데 다음이 성립하기 위한 양수 a 값을 계산하시오. 이 식이 어떤 식의 제곱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어떤 수나 양수네요. a가 어떤 수의 제곱으로 표현된답니다.
그럼 일단 얘를 정리해 보아야 되는데, 정리할 때 마이너스 9번,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돼서 얘는 9분의 4 x제곱 y 4제곱 나누기 2x제곱 z3제곱 곱하기 x분의 3인데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게 통분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모 분자를 정확히 구분하는 게 좋겠죠. 어차피 약분할 거니까. 이렇게 썼어요. 곱하기 2x제곱 z3제곱분의 1 곱하기 x분의 3. 약분. 이렇게 1 남고 여기는 2가 남고 여기는 1 남고 여기 3이 남고 여기 x 일단 이렇게 지웁시다. 이렇게 지워지네요. 일단 남은 건, 이게 남은 걸 써볼까요? 약분은 다 한 것 같죠? 남은 거는 3xz 세제곱 분의 분자는 2y 4제곱 이렇게 남았죠. 남은 걸 가지고 이제 저식을 이제 적용해야 돼요. x, y, z가 2대 4대 3이에요. 그러면 비율이 이런 거잖아요. x가 2대 4대 3 그러면 x 값을 뭘로 줄 수 있냐면 2k로 줄 수 있고 y 값은 4k, z 값은 3k로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k에 만약 1이 들어가면 x는 2, 4, 3이 되는 거고 k 만약 2가 들어가면 4, 8, 9 이렇게 된다. 4, 8, 6 이렇게 된다 뜻이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3 곱하기 x 2k 곱하기 z의 세제곱 27k의 세제곱 분자 2 곱하기 y의 4제곱 y를 4번 그러니까 4를 4번 256k의 4제곱 그럼 여기 k 4제곱과 여기 k 하나 k 세제곱 다 지워지고 약분은 이제 천천히 해야 되겠죠? 약분 2 하나 여기 하나 2 하나 지워져요. 그럼 분모와 분자를 잘 보니까 지금 이게 제곱 처리되어 있어야 되죠? 얘 3 곱하면 얼마예요? 81이고 얘는 256이에요. 얘는 도대체 누구의 제곱인가요? 9분의 16의 제곱이죠. 따라서 A 값은 9분의 16이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x-y 값이 1이고 a가 3의 2x제곱, b가 3의 2y제곱을 만족하는 a, b에 대해서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일단 얘도 이걸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밑에 걸 좀 풀어줘야 어떻게 위에 걸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수 분배해 봅시다. 2의 세제곱 8, a 세제곱, b의 9제곱, 나누기 a제곱, b의 10제곱, 곱하기 36b 제곱분의 a제곱.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원래대로 풀이하는 방식은 뭐 이렇겠죠? 여기를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이제 역수치에서 막 약분하고. 자, 이런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원래대로 하면 이걸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 위아래 막 약분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풀이는 이제 알고 계신 풀이라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다른 풀이가 뭐냐면 이렇게 항의 복잡한 것들을 뭐 곱하기나 나누기나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 때 이 처리법에 대해서 이럴 때는 아예 숫자는 숫자끼리 개수를 말하죠. 숫자는 숫자끼리 A가 있는 항은 A가 있는 항끼리 B가 있는 항은 B가 있는 항끼리 따로따로 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숫자끼리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8 나누기 여기는 생략되는 수가 1이죠. 곱하기 36분의 1 이런 느낌. 숫자만 따로 쓰면 이렇습니다. 문제는 8 나누기 1은 8이고 이거 약분하게 되면 4로 약분하면 9분의 2. 숫자는 9분의 2가 나와요. 저걸 계산하면. A가 있는 항은 A를 크게 쓰세요. 지수법칙 기억하시죠? 잠깐만 이거 연습하자. 딴 거는 괜찮아. 딴 건 연습할 게 없어요. 근데 A에 예를 들어서 몇 개를 보여드려요.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 A의 5 빼기 2제곱, A의 세제곱 맞나요? 근데 A의 5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면 위에는 규칙대로 보면 A의 5-5제곱, A의 0제곱인데 이거 얼마예요? 1이죠. 다음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a의 2-5제곱, a의 -3제곱. 이거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a 세제곱분의 2. 그러니까 지수가 음수가 나오면 실제로 이 답은 음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역수를 말하는 거예요. a 세제곱이라는 자연수 지수에다가 역수를 취했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걸 할 줄 알면 이거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이제 보세요. 다시 일로 갑니다. 요거 푸는 겁니다, 지금. A항만 봐요. A항만. 여기 A가 보이죠? 세제곱. 여기 A가 보여요? 제곱. 여기 A가 보이죠? 제곱이에요. 근데 A의 지수 앞에 있는 지는 3이에요. 나눗셈 했죠? 나눗셈 했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A의 지수 2는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자에 A가 있잖아. 곱해졌다는 얘기는 그 분자에 있는 지수 2는 덧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A의 세제곱이 됩니다. 근데 B항을 봅시다. B항. B는 맨 앞에 있는 지수가 9. 나누겠으니까 지수를 뺄셈해야 되죠? 10. 여기 잘 봐야 돼요. 분모의 B제곱 있잖아. 그럼 이 B 위에 있는 지수 2는 더해야 되는 건가요? 빼야 되는 건가요? 분모의 B제곱 있죠? 그럼 B의 밑을 가졌을 때 저 2는 그래서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실제 나눗셈에 분모 있다는 얘기는 B제곱을 나눴다는 뜻이니까 이건 빼줘야 되는 겁니다. 분자에 쓰면 덧셈, 분모에 쓰면 뺄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B의 몇 제곱이죠? 마이너스 세제곱. 이거 어떻게 쓴다고요? B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쓰면 돼요. 얘를 모으는 거예요. 이게 조각적으로 내는 걸 하나씩 모으면 분모는 9가 되고 9 여기 B 세제곱. 분자는 2A 세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괜찮죠? 네. 이거 지울게요. 이거 계산한 것던 걸 지우고.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저기 써야 돼요. 지금 우리는 A 세제곱 필요하죠? A가 3의 2x 제곱인데 이걸 3번 곱해야 돼요. 3번, 세제곱. 그럼 A의 세제곱은 이제 지수 내려오죠? 그럼 3에 얘랑 곱하면 6x 제곱이 되고 B는 3의 2y 제곱인데 얘를 세제곱하게 되면 B의 세제곱은 3의 6y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요. 이걸 구할 거니까. 그러면 9분의 9 곱하기 B 세제곱 이거예요. 3 곱하기 6의 y제곱. 2 곱하기 A 세제곱. 3의 6x 제곱.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여기가 보이기 때문에 얘가 보이기 때문에 얘는 9분의 1을 잠깐 곱셈을 바깥으로 빼세요. 9분의 2 한 다음에 곱하기 밑이 3이죠. 3이라는 밑 하나를 가졌는데 여기서 여기를 나눗셈 한 거니까 분자에 있는 지수에서 분모에 있는 지수를 뺄셈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9분의 2 곱하기 3으로 묶고 6을 빼내요. x-y 이렇게. 근데 x-y가 아까 1이라고 했죠. 이 부분이 1. 그럼 3의 6제곱이니까 3의 제곱분의 2 곱하기 3의 6제곱. 이게 다 지워지고 3이 4개 남죠. 그럼 81에 2를 곱했으니까 162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4x 4제곱 y, 그 다음 2x 세제곱 y 세제곱인 네, 이러한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가로, 세로 겹치지 않도록 이제 빈틈없이 따닥 붙여서 결론은 나중에 뭘 만들 거냐면 이런 식의 큰 정사,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 이런 식의 큰 정사각형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이렇게 계속 붙이다 보니까 뭐 이쪽으로도 쭉 이렇게 붙여 나갈 테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좀 붙여 나갈 테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붙여가고 이런 식으로 쭉 붙여 이렇게 쭉 붙여갔더니 이렇게 된 거죠. 전체는 전체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정사각의 한 변 길이는 4x 4제곱 y와 이 한 변 길이 이 한 변 길이는 4x 4제곱 y랑 2x 세제곱 y 세제곱의
배수겠죠. 그러면 같은 배수니까 공배수겠네요. 같이 곱해지는 배수, 공배수. 그럼 이 수들이 이제 공배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 이 두 수의 공배수 찾아내면 이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겠죠. 필요한 직사각형 모양, 가장 작은 정사각형이잖아요. 가장 작은 정사각형이니까 공배수 중에도 이제 최소 공배수, 한 변기가 가장 짧아야 된다 뜻이니까 최소 공배수로. 그럼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되는데, 와짜입니다. 그렇죠. 이상해 보이네요. 와. 네. 2와 4의 최소 공배수는 4가 되겠죠? 근데 여기 이런 말 왜 써줬을까요? x, y는 서로 소이고 모두 홀수이다라는 얘기는 2, 4와 겹치지 않는 홀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숫자는 2와 4 중에 2, 4라는 짝수들의 최소 공배수인 4만 찾으면 되고, x와 x 4제곱과 x 세제곱 중에 최소 공배수는 x 4제곱이죠? 최소 공배수니까. y와 y 세제곱의 최소 공배수는 y 세제곱이에요. 따라서 한 변 길이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4x 4제곱 y 세제곱. 여기도 4x 4제곱 y 세제곱. 따라서 이 안에 몇 장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여기 있는 가로 길이 4x 4제곱 y 세제곱을 가로 한 변 길인 4x 4제곱 y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누면 얘는 y 제곱이 가로에 필요한 장수가 되는 거고, 세로는 여기 있는 이 길이 한 변 길에다가 2x 세제곱 y 세제곱을 나눠야 되니까 2하고 x 하나하고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 정도 장이 필요해요. 따라서 필요한 장수는 가로 장수 곱하기 세로 장수. 이만큼의 장수가 필요하다. 네, 자, 자연수 A에 대해서 S의 저런 기호는 일단 여기 문제 안에서만 정의 새로 내린 거겠죠. S의 대가로 2의 A제곱을 이렇게 만약 이렇게 표현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S는 큰 의미 없고요. 실제로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2의 거듭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 거듭적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정답이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럼 문제가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에 있는 걸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 있는 걸 정리해서 얘를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라 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럼 해봅시다. 2 곱하기 128은 2가 몇 번이죠? 7번. 1024는 2가 10번. 이렇게 4제곱, 여기에 4제곱. 마이너스 16은 2의 4제곱. 곱하기 32는 2의 5제곱. 거기에 7제곱. 모아봅시다. 분모는 28에 1을 곱하면 2가 29번. 똑같은 숫자로 보이는데 29. 분자는 분자를 잘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2의 40제곱 마이너스 2의 39제곱. 자, 이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계산. 근데 분자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분모, 이게 어쨌든 분수식이니까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총 보니까 다 2가 거듭제곱되는데 분모가 제일 적게 거듭제곱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약분할 때는 이 세 수의 최대 공약수를 약분하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지수가 가장 작은 2의 29제곱으로 약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1이 남고, 얘는 2의 40제곱을 2의 29제곱 나누면 2가 40개에서 29개로 지워지니까 2의 11제곱이 남네요. 얘는 2의 10제곱이 남죠. 그럼 남은 건 2의 11제곱 빼기 2의 10제곱이 남는데, 이걸 일일이 계산하기보다는 얘도 그래. 여기가 지금 공통인수니까 2의 1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빼기 2의 1 곱하기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얘는 이제 공통인수의 개념을 봐야 돼요. 동류항 처리. 2가 10번인 게 얘는 2개, 얘는 하나 빼게 되면 2 빼기 1, 2의 10제곱 이런 느낌이니까 2의 10제곱이에요. 1024. 이 식의 값을 계산하시오. 아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네요. 네. 죄송해요.
여기 S안을, 이 대괄호 안을 정리를 다 해봤더니 2의 거듭제곱에 10제곱이 나타났죠. 이 답은 아까 본 것처럼 지수, 이 위에 있는 지수가 정답이니까 정답은 1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한 자리 자연수 AB에 대해서 한 자리랍니다. 그러니까 AB는 1, 2, 3, 4, 5, 6, 7, 8, 9인데 서로 같은지 다른지 몰라요. 그런 말이 없잖아. 서로 다른 자연수란 말이 없으면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밑의 식을 만족하는 A, B 저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굉장히 짜증나죠? 일단 짜증나는 근본적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왜 짜증날지 했더니 숫자도 복잡하긴 한데 이게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요. 당장은 이 마이너스 처리를 어떻게 될지 고민되거든. 왜냐면 각각 지수에 여기 있는 지수들에 이게 홀수가 들어가면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텐데 짝수가 되면 또 플러스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홀짝에 따라서 저 식을 어떻게 정리하나가 좀 핵심인데 지금은 지수가 홀짝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뒤쪽에 있는 거 빼놓고 앞쪽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려면 이거를 이제 머리 아픈 걸 해결하려면 결론은 마이너스 1의 지수를 따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의 AB 제곱이죠. 이거 뭐 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얘는 내려올 때 마이너스 1의 B제곱 이거를 마이너스 243을 마이너스 1 곱하기 243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243은 3의 5제곱이죠. 이렇게. 그럼 지수를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뒤에 있는 숫자는 이제 부호에 영향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의 B제곱 곱하기 3의 5B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도 이제 그런 느낌이겠죠. 얘는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곱하기 3인데 이게 A제곱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AB제곱 되어 있는 거죠. 같이 합시다. AB제곱 되어 있는 거니까 지수를 내려주게 되면 곱하기 마이너스 1의 AB 곱하기 3의 AB제곱 이렇게 보면 3의 거듭제곱끼리와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있는 것끼리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얘 모아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같은 밑이죠? 그럼 마이너스 1에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만 더 배웠는데 AB가 2개, 2AB 플러스 B가 2개, 2B 곱하기 얘는 3에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가 덧셈 되죠? AB 플러스 5B라고 됐어요. 얘를 정리해야 돼요. 얘를 마이너스 9의 7제곱 보세요. 마이너스 9의 7제곱이면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홀수 거듭제곱이니까 3의 제곱을 7번 곱했으니까 3의 14제곱 이렇게 되겠죠. 14제곱 여기는 음수예요. 이 자체는 이게 10이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 있으면 이게 양이 되는 건데 이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음수 3의 10제곱을 곱한 겁니다.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3의 10제곱 그럼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고 3의 24제곱 자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양수인 걸 알았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몇 번 곱해야 양수입니까? 라는 뜻이니까 이건 짝수번 곱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잘 봐야 돼요. 원래 이거를 안 하고도 답은 풀 수 있는데 왜 풀 수 있냐면 3 위에 있는 지수 있잖아요. AB 플러스 5B의 값이 24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한 자리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적당히 배열하면 되는데 이건 B가 또 겹치니까 B를 바깥으로 빼요. 그럼 A 플러스 5. 이제 한 자리 자연수를 집어넣어 계산하면 됩니다. B 1 넣고 뭐 2 넣고 그랬을 때만 따지면 되는데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은 이거예요. 2A 플러스 2B가 짝수잖아? 여쭤볼까요? 이 수는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죠. 2가 곱해졌잖아. 2AB, 2가 곱해지니까 짝수지. 짝수에다가 2B를 더했더니 짝수가 되네요? 잠깐만. 두 번 썼죠? 그러고 보니까? 왜 이랬지? 이게 하나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건데? 이건 내려와서 이게 이건데? 왜 이렇게 두 번 써놨죠? 그러니까 여기가 B인 거예요. 2B가 아니고 그냥 B인 거예요. 이렇게. 얘를 덧셈한 거니까 이렇게. 맞나요?
그럼 2ab라는 짝수에다가 b를 더했더니 답이 짝수가 돼요. 그럼 b는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죠. 짝수에 짝수를 대야 짝수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이게 한 자리에 자연수 계산할 때 b를 다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a, b 할 때 b를 짝수만 2, 4, 6, 8 이렇게 한 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인 숫자. 그럼 b가 2네요. 그럼 약분하면 10이 남죠. 그럼 a 값은 7. b가 4예요. 약분하면 6이 남죠. a 값은 1. b가 6이에요. 약분하면 4.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이 8. 그럼 얘는 3. 이게 3이 되려면 마이너스 2. 근데 자연수로 했죠. 한 자리 자연수.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a, b의 개수 7,2, 그 다음에 1,4.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딴 건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가 이제 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분리해서 마이너스 1과 3의 거듭식을 분리해서 부호를 정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수 xy에 대해서 다음 식을 계산하실 때, 저런 조건일 때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자,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 통분이 가능하죠? xy 분의 이거 여기는 y 곱해주고 y 곱해주고 여기 x 곱해주고 여기 x 곱해주고 통분 xy를 통분하는데 그럼 분자는 y 플러스 x니까 x 플러스 y로 써도 될 것 같고 7. 따라서 x 플러스 y는 7xy랑 같아요. 이렇게. 되나요? 이 식을 정리합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5xy라고 쓰고 2 가로 x 플러스 y 마이너스 5xy라고 써요. 쓰고 x 플러스 y 자리 대신에 제 7xy를 대입해요. 그럼 12xy 분자는 14xy에 5xy를 빼면 9xy xy 지워지고요. 3을 약분하면 4분의 3이라는 값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게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고등교과를 배우면 이게 아주 쉬워지거든요. 금방 답이 나와요. 이건 x 플러스 x분의 1에 x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이에요. 2번. 암산이 됩니다. 이거는. 근데 고등교과를 안 배웠다는 개념하에서는 여러분 곱셈공식 배웠잖아요. 최근에 그치? 어디까지 곱셈공식 배웠잖아? 혹시 이 공식 기억해요? a 빼기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얘 곱셈하면 뭐가 되죠? 이렇게 된다고 배웠죠. 이 곱셈 공식이었어요. 외우라고 말했던, 최근에 빨리 배웠던 것들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a를 x로 보고 b를 1로 봐서 여기 있는 식만 써봐요. 여기 있는 식만. 그럼 a를 x로 b를 1로 보면 이게 x 플러스 x 곱하기 1 x b제곱 1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책에서는 0이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럼 여기다가 요거 a 빼기 b x 마이너스를 양변에 이렇게 곱해요. 그럼 이 좌변은 얘를 계산한 게 같죠.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1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x세제곱은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게 x세제곱 1이 되게 되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x의 100제곱이라는 거는 x의 세제곱에 33제곱이고 x가 하나 더 곱해지겠죠. 그런데 x의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1은 몇 번 곱해도 어차피 1이라 이 값은 x가 됩니다. 따라서 저 식은 x의 100제곱 플러스 x의 100제곱분의 1은 x의 100제곱 플러스 x의 100제곱분의 1 얘는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변환이 돼요. 근데 이 값만 찾으면 되는데 이 값을 찾으려면 저긴 저 식 있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0 이걸 양변을 x로 나눠요. 그럼 여기는 x로 왜 나눌 수 있는 x가 0이면 안 되지 않나요? x가 0이라면 여기 이 방정 2차 반응식에 x값 0이 존재한다면 여기다 0 집어넣을 때 이 식이 참이 돼야 되잖아. 근데 x 0 집어넣으면 참이 안 되잖아. 결론 이 방정식에가 x는 0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x는 0이 아닌 수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는 뜻이죠. 나누면 x 얘는 플러스 1 얘는 안 나눠지니까 분수 형태로 x분의 1 우변은 어차피 나눠봐야 0이고 따라서 얘만 남겨요. x 플러스 x분만 남기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보는 순간
얘를 보는 순간 만약 얘를 떠올릴 수 있다면 아까 말했지만 거의 뭐 암산 문제예요. 이거 1이구나. 100 나누기 3 3번 99 x 하나씩 나왔네. 이거 나누면 되는 거야. 이렇게 흐름은 다 알고 있으면 암산이 될 정도로 굉장히 단순한 식인데 이제 문제는 이걸 찾는 게 자, 잠깐 보세요. 이게 여러분 곱셈공식 배워서 이제 이걸 아는 거죠. 고등교과를 배웠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건 중등교과잖아. 모른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모른다면. x제곱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구했죠. x를 한번 더 곱해봐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랑 같죠. 됐나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얘를 이렇게 이항해요. 그럼 좌변 1, 우변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여기 있네. 이렇게 되죠. 얘를. 그러니까 만약에 곱셈 공식을 안 배웠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x세제곱이 1임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그 다음 풀이는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수 xy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이 식의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식 자체가. 근데 일단 근데 위에는 분자를 좀 보세요. 분자 좀 정리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다 일일이 대입할 수는 없잖아. 분자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분자를 정리하면 3x제곱 플러스 6xy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4xy 여기 분배하면 마이너스 20xy 플러스 12y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y 마이너스 12y 제곱이 되고 지워지는 게 나와요.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또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요. 남은 건 그럼 xy 동량만 xy 동량은 6, 2 합친 8 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이 남나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분모를 보세요. x 플러스 y. 분자는 마이너스 8xy. 이거 좀 전에 한 두 번째 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네요. xy로 통분하면 이게 x 플러스 y가 되고 얘가 2분의 7이며 분수끼리는 이게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죠. 그럼 2 가로 x 플러스 y는 7xy랑 같아요. 됐네. 그럼 여기다 계산하기 편하게 분모에다 2를 곱하세요. 그럼 2x 플러스 y. 그럼 분자도 2를 곱하겠죠? 마이너스 16xy. 이렇게. 근데 분모에는 2x 플러스 y가 이거죠. 7xy. 그럼 7xy분의 마이너스 16xy니까 네, 마이너스 7분의 16이 이 문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니야? 왜? 복이 있는 거야? 복이 없는, 답이 아니라고? 자, 다시 봅시다. 찾아봐, 얘들아. 이게 지금 계산 틀린 게 있나 본데? 너무 빨리 풀었나? 근데 이거 내가 2로 봤구나, 내가. 이게, 미안합니다. 너무 빨리 보다 보니까, 순간, 이게 2로 보였어야 되나? 2xy로. 그래서 아까 얘랑 6과 2를 더해서 8 빼면, 마이너스 12. 여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왔던 건데, 이게 플러스 24에서 미친 짓을 했죠, 지금? 계산도 못해요. 이제 숫자는 보면, 6 플러스 24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얘는 4 14네요. 14xy 이렇게 되죠. 이게 14xy 14xy. 그럼 이걸 이렇게 밑에 분모를 2를 곱할 필요 없네요. 2를 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x 플러스 y 분의 14xy라는 게 7xy의 2배잖아요. 그렇죠? 이게 7xy 곱하기 2인 거니까 여기다 2만 곱하면 되죠? 그러면 4x 플러스 y 이렇게 지워버리면 돼요. 답은 4 이런 느낌으로. 미안합니다. 여기서 계산을 숫자를 잘못 봐서 미안합니다. 빨리 풀려 하다 보니까 네, 계산을 잘못 봤네요.